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김연광 행정사님의 성공 전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 행정사라는 직업이 기업 인증이나 행정 절차, 병무 상담 같이 좀 복잡한 일들을 도와주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김연광 행정사님은 경쟁자들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절차가 무엇인지 왓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그 일이 고객에게 왜 중요하며 또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지 how 이걸 보여주는 데 집중하신대요. 그래서 신뢰받는 조언자, 그러니까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로 딱 자리매김하는 거죠. 오늘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요즘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누굴 묻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죠, 정보가. 예.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그 why하고 how 여기에 집중하는 소통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전략 지도 같은 거죠. 전략 지도요? 네, 그냥 정보만 주는 사람 말고 진짜 고객 마음을 얻는 조언자가 되는 비결, 그 핵심을 오늘 좀 같이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분야에서도 적용할 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보고서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잠재 고객들이 보통 네이버 같은 데서 벤처기업 인증 절차 이런 걸 검색하면서 정보를 찾기 시작한대요. 네, 일반적이죠. 근데 그때 그냥 법규가 어떻고 절차가 이렇다 이렇게 쭉 나열만 하는 정보로는 사실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되게 흔한 실수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정보 나열형 컨텐츠, 다시 말해 왓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김영광 행정사님 전략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객 전환형,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셔널 컨텐츠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고객 전환형이요? 그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건 당연한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 고객이 느끼는 그 막막함이나 불안감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좀 알겠다 하는 명확함으로 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확신으로 바꿔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고객의 감정 상태까지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인식과 감정의 변화.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럼 그 변화는 어떻게 이끌어내는 건가요? 보고서에서는 공감, 스토리텔링, 그리고 명확한 해결 경로 제시,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꼽던데요. 네, 맞습니다. 절차가 what이냐보다 이게 고객 당신에게 why 중요한지, 그리고 전문가인 내가 how, 당신과 함께 할 건지,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게 신뢰받는 조언자 브랜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이버 지시가인 답변하시는 방식만 봐도 그 전략이 잘 녹아 있어요. 지시가인 답변이요? 네,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그냥 답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이고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자 상황에 공감을 딱 해주고 아, 공감부터. 네, 그러고 나서 핵심 질문에 답을 해준 뒤에 놓치기 쉬운 위험이라든지 다음 단계는 뭘 해야 하는지 같은 그런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냥 답만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이 더 자세히 있는 본인 블로그 글로 연결을 시키고요. 이게 단순 답변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첫 단추로 활용하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인 거죠. 와, 되게 치밀하네요. 그럼 블로그 운영은 또 어떤가요? 그것도 특별한 점이 있나요? 블로그도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필러 클러스터 모델이라고 부르던데요. 필러 클러스터요? 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인증 A to Z 가이드처럼 아주 깊이 있는 핵심 글, 이게 필러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걸 중심으로 특허 없이 벤처기업 인증 받는 법이라든지 예비벤처 확인제도 활용법 같은 세부 주제 글들, 이게 클러스터 콘텐츠가 되어서 내부 링크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렇게 주제별로 묶는 거군요. 그게 왜 효과적인 거죠? 이게 검색 엔진 최적화, 그러니까 SEO 측면에서도 좋고요. 방문자 경험에도 좋아요. 검색 엔진은 이 블로그가 이 분야 전문가네? 라고 인식을 해서 검색 결과 상호에 보여줄 확률이 높아지고요. 아, 전문가로 인식하게. 네, 방문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막 헤매지 않고 체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훨씬 쉽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콘텐츠의 목소리예요.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리포터가 아니라 사실을 해석해주고 위험은 없는지 알려주고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가이드 역할? 듣고 보니 특히 행정심판처럼 결과가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는 그게 더 필요하겠네요. 성공 사례 같은 거 소개할 때도 그냥 성공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스토리를 담는 게 중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성공 사례를 문제 발생 고객의 고난 전문가, 즉 가이드 등장 해결, 이런 스토리텔링 구조로 풀어서 고객의 신뢰와 희망을 얻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주는 힘이 크니까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거든요. 결국 보면 이 모든 활동들 있잖아요. 지시가인 답변, 깊이 있는 블로그 글, 공감을 주는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아, 서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 말하는 건의의 플라이 휠? 그러니까 건의가 계속 선순환하며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권위의 플라이 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잠재 고객의 관심을 딱 끌고 지시가인, 그 다음에 신뢰를 쌓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블로그, 실제 행동, 상담 신청 같은 걸로 유도하고 네. 그리고 그 성공 사례가 또다시 새로운 고객을 끌어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보고서에서 나온 비유가 딱 맞네요. 단기적인 사건 수임에만 집중하는 사냥이 아니라 월간 자문계약이나 컨설팅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농사에 가깝다는 말, 이게 확 와닿는데요? 네,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정도를 넘어서는 공감과 동행, 고객의 문제 해결 여정에 함께하는 신뢰받는 조언자로서의 입지를 아주 단단하게 구축하는 것. 이것이 김현광 행정사님 성공 전략의 정수라고 보고서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의 what을 넘어서 why와 how에 집중하는 것이 고객의 깊은 신뢰를 얻고 신뢰받는 조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요. 고객의 눈높이에서 그 정보가 왜 중요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게 바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고 또 진정으로 고객과 연결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단순히 무엇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에게 그것이 왜 중요하며 또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더 깊은 신뢰를 쌓을 방법은 없을지